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, 이게 식물 관리랑 플로럴 디자인에 대한 건데요. 상당히 실용적인 팁들이 많더라고요. 꼭 무슨 비법 노트 같기도 하고요. 여기서 어떤 정보들을 좀 깊게 파볼 수 있을지, 네,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 자료들 보니까요, 식물 키우는 기본적인 것부터 약간은 전문적인 플로럴 디자인 기법까지 꽤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꽃꽂이 취미 있으신 분들께는 정말 유용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가볼까요? 물주기. 이게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인데 흔히 하는 실수가 있다고 자료에서 딱 짚어주네요. 조금씩 자주 주는 게 안 좋다. 왜 그런 건가요? 아, 그게요. 흙이 계속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 이게 뿌리가 숨을 잘 못 쉬어요. 그래서 뭐랄까, 썩을 위험이 커지는 거죠. 물론 식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. 보통은 이제 흙을 직접 만져봐야 해요. 겉만 보지 마시고 속까지 좀 파서 말랐다 싶을 때 한 번 줄 때 아주 흠뻑 화분 밑으로 물이 나올 때까지 주는 게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. 특히 겨울에는 아침에 너무 춥지 않을 때 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. 네. 아, 그렇군요. 물 주는 시간대까지. 그럼 물주기만큼 또 중요한 게 환경 관리일 텐데 특히 겨울철 실내 식물들. 많은 관엽식물들이 열대나 아열대, 이쪽 출신이라서 저온에 약하다. 이건 뭐 기본이고.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? 네.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. 우리가 보통 튤립이나 히아신스 같은 구근 식물 있잖아요. 줄기가 이렇게 휘청거리지 않고 꼿꼿하게 자라려면 왠지 고온에 햇빛이 많아야 할 것 같잖아요. 근데 이 자료에선 그게 오히려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네요. 정말요? 그럼 뭐가 중요한 거죠? 습도 관리가 또 중요할 수 있고요. 너무 건조하면 한 30% 이하로 떨어지면 가습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얘기고요. 아, 그리고 국화나 시클라멘, 얘네들은 비교적 추위에 강한 편인데도 햇빛이 부족하면 꽃이 금방 시든다고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. 그렇군요. 환경 조건이 정말 복합적이네요. 자, 그럼 식물을 잘 키우는 법을 봤으니 이번엔 꽃을 좀 더 오래 예쁘게 보존하는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? 자료 보니까 꽃의 형태 변형을 최소화하면서 아주 빠르게 건조시키는 뭐랄까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 하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바로 실리카겔이에요. 아, 실리카겔이요. 그 김이나 과자 봉지에 들어있는 거요. 네, 바로 그거요. 이게 흡습성이 엄청나게 좋거든요. 주변 수분을 그냥 확 빨아들여요. 그래서 꽃을 이 실리카겔에 이렇게 파묻어 두면 수분이 진짜 빨리 제거되면서 원래 모양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로 마르는 거죠. 건조화 만들 때 아주 유용합니다. 와, 실리카겔 건조법 신기하네요. 근데 그 전에 생화 자체를 최대한 싱싱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. 다음은 그래서 절화 관리인데요. 줄기를 자를 때 물속에서 자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던데 이유가 뭘까요? 아, 네.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줄기를 그냥 공기 중에서 딱 자르면요. 그 잘린 단면으로 공기방울이 쏙 들어갈 수가 있어요. 물관, 그러니까 식물이 물을 빨아올리는 관 안으로예요. 아, 사람으로 치면 혈관에 공기 들어가는 뭐 그런 건가요? 비슷한 원리죠. 일종의 식물판 색전증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. 그럼 물 흡수가 잘 안 돼서 꽃이 금방 시들어버리죠. 그래서 물속에서 자르면 이 공기가 들어가는 걸 처음부터 막아주는 겁니다.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에요. 야, 정말 꿀팁인데요. 식물에게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니. 자, 그럼 이제 좀 더 디자인 쪽으로 가볼까요? 자료에서 보니까 무거운 꽃머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철사 쓰는 기법이 나오던데 피어스법이라고요. 네, 맞아요. 피어스. 말 그대로 찌르다, 꿰뚫다 이런 뜻이잖아요. 꽃받침이나 씨방 아니면 좀 두꺼운 줄기 부분을 철사로 이렇게 관통시키는 거예요. 꽃이 좀 더 크고 무거우면 안정감을 주려고 철사를 십자, 그러니까 플러스 모양으로 교차해서 꽂기도 하고요. 다만 자료에서도 약간 언급하는데 이 기법 이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. 그냥 찌르는 걸 피어스라고 하는지 십자로 하는 걸 뭐 크로싱이라고 따로 부르는지 그게 약간 모호할 수 있다는 점도 있네요. 아, 명칭에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도 있군요. 재밌네요. 또 다른 기법으로 테라싱이라는 것도 있던데요. 이건 이름만 들어서는 약간 계단식 논밭, 뭐 그런 느낌인데 맞나요? 네, 정확히 보셨어요. 테라스, 계단 이런 뜻이잖아요.
같은 종류의 꽃이나 잎 같은 소재를 높낮이를 좀 다르게 해서 이렇게 계단처럼 층층이 배열하는 기법입니다. 아하, 계단처럼요? 네, 이게 작품 아래쪽에 좀 시각적인 디테일을 더하거나 아니면 그 베지테이티브 디자인이라고 자연 식생처럼 보이게 하는 디자인의 밑부분을 좀 마무리하고 통일감 줄 때 그럴 때 아주 유용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. 자료에 나온 어떤 선택지 설명과는 다르게 이게 꼭 정원이나 풍경 디자인에만 쓰는 건 아니고요. 활용도가 꽤 높습니다. 그렇군요. 물주기부터 시작해서 건조, 절화 관리, 그리고 디자인 기법까지 짧은 시간에 정말 핵심만 쏙쏙 뽑아본 것 같네요. 이 모든 정보들 속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뭘까요? 제 생각에는요. 단순히 어떻게 하는지만 아는 것보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물속 자르기가 왜 좋은지 그 공기방울 때문이라는 걸 알면 더 확실히 하게 되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특정 물주기 방식이 왜 필요한지, 뿌리가 숨 쉬어야 하니까, 실리카겔은 또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그 흡습성, 이런 원리를 이해하면 지식이 훨씬 단단해지고 나중에 응용하기도 좋아지죠. 왜를 아는 것, 확실히 그게 기억에도 오래 남고 실제 적용할 때도 큰 차이를 만들겠네요. 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볼까 하는데요. 오늘 저희가 실리카겔 이야기했잖아요. 꽃을 말리는 거, 그러니까 강력한 탈수 원리죠. 이 탈수라는 원리가 혹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다른 분야? 예를 들면 식품 보존이라든지 아니면 첨단 재료 공학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또 어떤 식으로 새롭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? 한 번쯤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와, 그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. 생각의 폭을 확 넓혀주네요. 네, 오늘 저희의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